오늘은 금요일이어서요. 헬스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리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뭐 세로토닌, 히스타민, 도파민, 뭐 글루탐산염, 가바, 뭐 여러 가지 지금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음, 이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논문을 검색을 하다가 또 논문을 읽어 보다가 좀 괜찮은 표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글라이신을 했었고요. 그죠? 자, 오늘은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각각 어떠한 분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 이정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이런 화학적 시냅스,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어지는 그 통로에서 신경세포의 신호를 전달해 주는 하나의 어떤 그 물질이 되고요.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는 이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을 하는 그런 가장 기능적인 가장 어떤 그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죠,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그다음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모여서 결합을 해서 있는 구조를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에서 아미노산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체 유래 아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암모니아에 또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질소 유기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체 유래 아민이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그 외에도 뭐 가스 종류나 아니면은 지질 종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표에는 그게까지는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전부가 아니라 뭐 현재까지 밝혀진 것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붉은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신, 글루탐산,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6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었던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아민류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은 언급을 했었는데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또 헬스토픽 때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도 이제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글루탐산염, 가바, 그다음 글라이신을 다 해왔었고, 이제 아스파르틱 엑시드라고 하는 아스파트산이 남아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뭔가 간단하지만 또 간단하지 않은,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생명 활동은 아직까지도 많은 어떤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거의 대부분 20세기 중반에서부터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해서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최신에 알게 된 지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세포 내에서 세포 내의 대사나 아니면 세포의 어떤 소기관, 신경 세포에 있는 그 소기관들이 어떤 뭐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 세포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형성을 시키게 되고요. 보면은 이런 신경 세포가 아닌 그런 일반적으로 그 세포 외로 분비를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 신경세포 외에는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 역시 이런 그 아미노산을
합성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세포 내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름들을 이제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름들을 듣고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나 아니면 약물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히스타민이나 아니면 세로토닌이나 하는 그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 그 다음에 뭐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바소프레신도 들어보신 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러니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은 주로 이런 어떤 약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식품이나 첨가물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질병 치료의 수단이나 주 목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건강한 음식들에는 어떠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신경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는가? 또 약물 중에서 이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왜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왜 이러한 약물을 사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내 환경이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신경계에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다음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은 확실히 다음에 다른 어떤 정보들을 접하실 때 훨씬 더 그런 정보들을 보시는 눈이 좀 높아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신이나 하면 행동 장애가 최근에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류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어디쯤 와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 해서 아스파트산과 그다음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펩타이드와 아세틸콜린까지 쭉 한번 또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또 중간에 뭔가 또 뭐 이렇게 초점이 흐려진다 싶을 때 또 이 표를 들고 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